들려주는 사진, 나누는 시선, 사진인문학 팟캐스트 현정범의 사진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정범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앞에 로버트 프랭크 사진들을 보면서 표충청이를 읽으면서 진리청이를 보자. 사진 읽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젤라와 로이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젤라와 로이스와 즐겁게 방송을 했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문제는 음향 장치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소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제 녹화를 하자라고 젤라와 로이스에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을 또 드리는 것 같아서 저 혼자서 그냥 로버트 프랭크를 설명하고 그걸 올려드려야 되겠다. 좀 초보 유튜브에 당연한 실수들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데 양해 부탁드리고 또 여기서 로버트 프랭크에 대한 정보나 또 사진 읽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한 10몇 년간 이 오프라인 공간이 있고 우리 이제 사진 공방이죠. 이게 옥상입니다. 이 5층에 있는 옥탑방인데 여기서 사진 공부를 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즐겁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빈 요일에 또 사진 스터디반을 모집해서 또 즐겁게 사진을 요즘 AI 시대에 지식에 대한 공부보다는 이제 만남에 대한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만나서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서로 나누고 적절한 관계, 너무 부담되지 않는 관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미학, 사진, 철학 이런 얘기들을 재밌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의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말고 초보, 기초반으로 한번 모집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로버트 프랭크의 아메리칸스를 보면서 사진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1924년생이시고요. 2019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전설적인 분이시죠. 전 세계 사진가들이 인정한 최고의 사진가 이 정도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 공부할 때 로버트 프랭크 사진의 아메리칸스 자 보시면 이 아메리칸스라는 사진집을 소개를 받고 미국에서 주문하고 이제 받았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집을 받고 앞에 잭 캐로악이라는 비평가의 서문이 적혀 있고요. 83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쭉 보면서 와 이러고 정확하게 83번에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쁜 사진을 즐겨 찍던 저로서는 감동이 안 왔어요. 나보다 못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진이 뭐가 세계적인 사진집이라는 거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집이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걸로 이제 생각을 접고 계속 이쁜 사진을 찍고 다녔으면 그냥 저는 사진 취미자로서 생활하다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사진 취미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궁금했어요. 전 세계 석학들이 아니면 저보다 똑똑한 또 잘 찍는 천재적인 사진 작가들이 입을 모아서 와 대단한 사진가라고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아니면 제가 이 사진집을 읽을 능력이 되지 않지 않나? 감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클래식의 조예가 없고 클래식을 잘 모르면 음악 감상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대사진 공부를 한 계기를 마련해 준 사진 작가이면서 사진집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시대적인 사주를 통해서 어떤 뭔가가 태동을 하는데 사진에서는 이 사진집 하나 때문에 현대 사진이라는 게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대단한 시각을 가졌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버트 프랭크
전설적인 분이 참 제가 한참 공부할 때도 살아 계셨는데 2019년에 작고를 하셨죠. 전설의 별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자, 로버트 프랭크의 현대적인 요소 한번 보죠. 완벽하지 않음에서 오는 진실성. 옆에 공부했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들은 거의 기하학적 구도나 미술적인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완벽한 사진들이었어요. 완벽한 사진들이어서 보기에도 기분 좋고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 찰나적으로 잘 찍었지? 하는 그런 사진들이었다면 프랭크의 사진은 그런 전통적인 사진 미학을 거부한 것 같은 흐릿하기도 하고 초점을 못 맞춰서 흐릿하기도 하고 사진이 수평이 안 맞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레인 같은 거친 프레임들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포착된 어떤 불완전한 어떤 장면 또 의도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프레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는 잘못 찍힌 사진처럼 보였지만 불완전성과 즉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것에 집중한 그래서 프랭크 사진을 예술에서 현대적 표현 매체로 확장시킨 작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면이 그랬을까요? 자, 로버트 프랭크 이 어메리컨스 사진집을 이해하시려면 1950년대의 미국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스위스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유럽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의 불안전성 때문에 시대성 때문에 미국으로 다 넘어오죠. 미국은 이제 그런 기회를 잡은 나라는 시기는 없을 것이다 하는 시기였죠. 1,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고 그러니까 돈을 유럽에 놔두면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다 윌스트리트 금융가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천재적인 예술가, 과학자 할 거 없이 숙청을 시키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넘쳐나는 그런 미국이 되어버렸죠. 역시 로버트 프랭크 역시 미국에 넘어와서 이민자죠. 이민자인데 사진을 잘 찍었나 봐요. 구겐하임이라는 단체에서 미국을 좀 찍어줘 하고 로버트 프랭크는 이제 와이프와 딸과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루 숙박권과 식사권을 주면서 미국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냥 망명해서 막막했던 이 사진가가 9개월 동안은 그래도 배에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죠. 그래서 미국을 찍는데 미국을 그때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광고 사진들처럼 미국만 오면 행복한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찍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을 찍어요. 그때 당시에 현실성.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의 어떤 표정, 무표정성, 행복한가? 미국 광고에는 전부 아메리칸 드림 광고에는 미국만 오면 행복한 이민자들의 모습만 이렇게 그려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로버트 프랭크 미국인의 이 책 속의 이민자들의 모습은 표정이 없어요.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의 사진들을 찍어서 자 9개월 동안 한 2만여 컷을 찍었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83장을 고른 거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10,000장이든 20,000장이든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특히 필름값이 안 들어가는 디지털에서는 더욱더 100,000장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런데 83장을 고르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진 공부는 이 기술적인 이 매체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인 걸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사진을 고르는 걸 공부하시기도 해요. 언술로서의 사진에서. 하나의 한 장의 어떤 미술적인 사진, 아름다운 사진 말고 언술로서의 사진에서는 사진 고르는 걸 공부하시는 게 맞다. 그걸 공부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50년대 미국의 이면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워 아메리카입니다. 전쟁 이후의 미국 경제 성장,
아메리칸 드림, 또 소비 문화의 확산, 그리고 뭐 인종차별이 심했을 거고요. 흑인, 백인. 그리고 공산 지역 진영과 민주 진영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싸움.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 계층. 그죠? 국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아메리칸 사진은, 사진집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을 읽으려면 적어도 미국 50년대 미국을 읽을 수 있어야 된 시대 상황을 알아야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죠? 미국은 그랬죠. 국가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라고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민을 와서 미국에 와보니 개인의 행복은 없고 전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저도 뭐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시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첫 문구가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뒤에 문구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첫 문구는 강렬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웅변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상도 주고. 그거 역시 전체주의죠.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을 안 외우는 이유는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걸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 근데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교육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인 유럽 사람인 로버트 프랭크가 미국 와서 보니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아마 찍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인 놈, 그죠? 때로는 그 내부자보다는 외부자가 더 사실을 정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K-팝이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높게 한 거는 한국 스스로가 높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봤더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좋은 거,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네 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 그게 때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뭐 예수님 탄생에 동방박사가 별자리를 보고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동방박사가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천문학자들이지. 외부자들이 보면 그걸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에게는 익숙한 장면인데 낯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이 거리감이야말로 그의 사진을 현대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집 아메리칸스의 구조적 현대성은 이미지 간의 리듬과 연결, 또 서사 없이 이어진 단편적 시퀀스, 영화처럼 흐르는 시각적인 편집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사진집, 심지어 영화에서도 영향을 준 이 사진집.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집이 보시면 왼쪽에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프레임이, 영화 프레임이 바뀌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쪽에 사진도 같이 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왜 지금도 현대적인가? 프랭크의 사진은 단순히 과거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 개인의 고립, 현대의 도시의 문제, 사회적 분열. 개인의 고립과 사회적 분열. 지금은 없습니까? 그럼 지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의 고립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고립되어져 있고요. 요즘 AI 시대에 더욱더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퇴근하면서 아니면 학교를 마치면서 그냥 집에 있다가 문득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뭐하냐 이러고 놀기도 합니다. 지금은 친구가 궁금하면 친구의 SNS에 들어가 보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들어가 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수업을 줌 수업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시대가 그러니. 근데 저는 오프라인의 수업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 조금 땀을 흘리고 오셔서 또 5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옥탑방이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서로 그래도 1시간 반, 2시간을 이 동아리 방에서 웃고 떠들고 같이 사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영상으로 그 감각이 좀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제가 특강 같은 거 한번 할 때 오프라인 나와서 한번 같이 어울려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당시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지금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적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들이 뭐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개인의 고립이나 분열이나 그런 서글픔들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고 시대의 상황이 그닥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로버트 프랭크 사진에서 현대성은 불완전한 형식, 즉흥성, 주관적 시선, 또 시대성으로 보면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이명과 균열이 결합되면서 생깁니다. 단순히 다큐멘터가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담은 시각적 언어, 아까 언술로서의 사진, 그래서 83장의 사진을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렇게 보여준 거는, 언술로서 보여준 거는 이 사진집이 처음이었고, 뭐 대하 서사 드라마다. 아마 어떤 개인전에 가서 83장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진량이겠죠. 보통 한 20장에서 30장이 전시되는데, 그죠. 83장 어마어마합니다. 뭐 찍은 양은 더 어마어마하지만, 자, 이게 표지 사진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책에. 이게 뭐 이제 버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트레인, 그 전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차든 버스든 그 시대 50년대에는 백인은 앞쪽에 앉고요. 흑인은 뒤쪽에 앉은 시절입니다. 이 백인 여성의 거만한 백인을 대표하는 듯한 권위적인 표정과 이 흑인의 애잔한 표정이 교차되면서, 그죠? 흑인 여성이 앞에 앉으면서 깜둥이 뒤로 꺼져라 이래갖고 시작됐던 게 흑인 해방운동이죠. 루터킹 목사랑 같이.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성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표지를 쓴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구조적인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 이 사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구조적인 분할입니다. 창문이 각각의 인물을 칸처럼 분리합니다. 그죠? 현대인의 고립을 얘기하는 것처럼 각 세대, 각 인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은 서로 이어져 있지만 동시에 고립된 상태다. 현대 우리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사는 인물들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하나의 사회, 뭐 버스, 전차 안에서 있으면서도 각자는 분리된 존재로 보인다. 이 구조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조직한 겁니다. 자, 시대성을 보죠. 인종분리의 시각적 증거. 50년대의 미국에 앞쪽엔 백인의 승객들을 앉히고 뒤쪽에는 흑인 승객들을 앉히던 시대. 설명이 없어도 보이는 질서화된 차별. 중요한 점은 프랭크가 이것을 비판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인 거죠. 예술은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술은 unspeakable, 말해질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걸 더욱더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넷 뉴먼의 생면추상, 마크 로스코의 생면추상을 어떤 언어로 막 풀이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앞에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있다 보면 이 작품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 걸 텐데, 그 자체로 모호하고 애매하고 밝혀지지 않는 그 감정.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텍스트나 논리적인 말로 풀 수 있는 게 한 10%밖에 안 된다고 앞전 수업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송에도. 모호하고 애매하고 말해질 수 없는 거는 모호하고 애매하고 말해줄 수 없는 걸로 표현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작가 노트나 때로는 어떤 텍스트로 너무너무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작품과의 괴리가 생겨나는 것들도 저는 한 번씩 봅니다. 어느 작가 전시회 갔더니 너무 철학적인 언변과 또 철학적인 언어들로 작가 노트를 구성해 놨던 글을 읽고 작품을 보면 전혀 매칭이 안 되고 더욱더 모르는 것, 더욱더 서로 따로 노는 꿈보다 해몽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작품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표정, 감정의 억제와
긴장. 각 인물의 얼굴을 보면 무표정성. 이 대표적인 아메리칸스에서 대표적인 표정은 무표정성입니다. 이민자들의.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광고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전부 다 행복해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미국만 오면. 그런데 실제 이 찍힌 사진들은 무표정한 거죠. 또 어딘가 긴장되고 있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서로 다른 계층, 다른 위치, 서로 섞일 수 없는 어떤 현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떤 물질적인 박탈감,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애 하나 놓기도 힘들다. 결혼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지위가 서로 맞아야 서로 결혼한다.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공고하게 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씁쓸한데. 그러니까 그걸 위로받을 공간이 또 SNS 속에서만 위로를 받고 있죠. 특히 한 프레임 안에 있지만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중요하다. 시선의 방향 보이지만 뭔가를 보고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카메라를 직접 보기도 하고 다른 곳을 보기도 합니다만 서로를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현대적 요소로 객관이 아닌 감각이다. 완벽한 구도가 아니고 순간적인 포착이고 약간의 불균형이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장면이 설명이 아니라 감정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프랭크의 현대성입니다. 상징적으로 미국이라는 작은 단면, 전차나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이다라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이동.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축소판을 찍는다면 뭘 찍으실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전부 다 저는 한때 고개 숙인 사람들 시리즈로 버스 정류장 사람들을 찍긴 했습니다.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의 나라, 그러나 나뉘어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자, 핵심적으로 요약해보면 형식적으로는 분할된 프레임, 사회 구조를 얘기하고 내용적으로는 인종의 분리, 시대의 현실, 또 정서적으로는 침묵, 거리감, 소외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인간의 고립을 얘기합니다. 자, 같은 공간에 있지만 결코 함께 있지 않은 미국. 그 미국은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사는 나라죠. 영화로 치면은 스타워즈의 연합국이죠. 거기 미국을 표상한 겁니다. 반대로 다스베더가 있는 좀 무슨 독일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모습을 통일된 복장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면 연합국은 각자 뭐 오합지졸처럼 너무너무 다양한 외계인들이 모여서 형성한 연합국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영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 사진들을 보면 이 사진 보세요. 이제 첫 장의 사진인데요. 그죠? 개인은 없다라는 거죠. 있는 건 미국의 성조기 뿐이다. 미국뿐이다. 프랭크가 생각했던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퍼레이드래요. 이게 퍼레이드인데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이게 미국이다. 자, 그래서 앞에 퍼레이드라는 제목과 달리 이 사진에는 즐거움이 거의 없다. 축제가 아니라 거리감이다. 자, 웃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정적인 분위기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이건 축제의 사진이 아니라 감정이 비어있는 애국심의 장면처럼 보인다. 시선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상징을 보고 있는가? 국기가 너무 강하게 전면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보다 상징을 먼저 소비하게 된다. 우리는 요즘 시대는 어떤 상징? 저는 광고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싫어도 과도실제라 그러죠. 사람보다 더욱더 큰 자극적인 충격적인 광고, 멋진 광고들을 광고판, 강남 거리만 가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광고들을 봅니다. 그 밑에 실제 인간들은 너무너무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문제들, 그 시대의 성들을 본다라는 거죠. 자, 현대적인 의미에서 지금과 닮아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지가 사람을 가리는 사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도실제.
상징이 개인을 압도하는 구조. 지금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실제 사이의 거리. 요즘 SNS에 뭐 지금 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뭐 젊은 사람의 얼굴로 필터링해서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뭐 지브리 스타일의 만화 캐릭터로 이렇게 보여진다든지.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가상을 더 실제처럼 여기고 사는 시대이기도 하죠.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 여성들한테 남자들은 또 여성들은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상의 이미지에서 완벽한 피부톤과 균형 잡힌 얼굴들만 보고 살다가 실제에서 인간을 보면 와, 이걸 미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못생겼다 내지는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오타쿠 쪽에 뭐 미쿠짱이라 그러나? 그 이미지가 자기 애인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자기인 걸로 여기고 사는 사회. 씁쓸해집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또 그 변화 과정을 쭉 봐왔던 제 세대에서는 무조건 지금의 편함이 있습니다. 지금의 가능은 어제의 불가능이었기도 했죠. 그런데 뭔가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씁쓸함이 있어요. 그 시대의 좋은 부분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불편함들 있었죠. 근데 그닥 불편했나 싶으면 그때도 현대였기 때문에 와, 선풍기를 쓰다가 지금 에어컨이라는 걸, 자동문이라는 걸, BBS 핸드폰이라는 걸, 뭐 이런 시대를 거치고 이제 쭉 봐왔죠, 제가.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너무 편하긴 한데 자꾸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정서 아니면 어떤 그 시대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대는 편해지는데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디까지 흘러갈까? 옛날에 허라는 영화에서 보던 사람을 위로하는 게 이제 AI 애인이죠. 근데 갑자기 그게 마비가 되니까 온 시내의 남자들이 여성들이 난리가 났죠. 자기를 위로하는 건. 근데 지금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진짜 뭐 챗GPT와 묻고 답하고 하는 게 지금 뭐 사주팔자도 챗GPT나 AI가 너무 잘해준다고 그러죠.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도 돈 받고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을 설명하는 이미지로도 자, 여러분 오늘 뭐 짤막하게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사진들을 보면서 현대성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언술로서 80세장이 어떻게 얘기되어지는가. 그래서 첫 장이 아까 보신 깃발 사진이에요. 보시면 자, 잭 케루악 서문 뒤에 이 깃발 사진이 있죠. 개인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미국의 정치가들입니다. 개인은 없다 그랬는데 그 미국을 구성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 정치가들의 복장이 유럽식 복장이잖아요. 이게 미국 전통 복장이 아니라 영국식 복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통 유럽의 문화를 기댄 미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장이 역시나 국회의원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하고 있는데 밑에 문양이 유럽식 문양이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를 발판으로 선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기독교 문화를 상징하듯이 창문틀이 십자가를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공약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미국인 흑인들 정치가들의 운전가라 그러는데 그 다음이 해당이 되는 미국인들의 표정에 그렇죠. 그 미국인들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남자들인데 미국에서 시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표상이랍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하고 기분이 좋을 때 시가하면서 시가 한 대를 피는 게 그 시가의 의미라 그러는데 또 여성들 그 남자를 따르는 여성들의 어떤 표정 뭐 여러 가지 뭐 업무를 꾸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사진이
군인을 팔짱을 끼고 가는 이 여성. 원래 여성들이 팔짱을 끼고 간다는 건 엄청난 문화적 이슈였다 그럽니다. 옛날에. 대등한 입장에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여성들은 항상 남성의 뒤를 쫓아오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들은 앞쪽에 가고 할머니들은 짐을 끙끙거리면서 들고 뒤쪽에 따라가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 어릴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할아버지가 힘이 더 센데 왜 할머니가 저 짐을 다 들고 가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Ask Me About It 공무원들의 이 표지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책상 위에 구두발 딱 올려놓고 쉬고 있는 장면이죠. 다른 공무원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어쨌든 뭔가를 물어보세요 해놓고 물어볼 것 같지 않은 그런 뭔가 업무를 꾸미는 듯한 그런 뒷모습들. 이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 미국을 상징하듯이 위에 별들이 쭉 보여집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84장을 이 사진 다음에 이 사진, 이 사진 다음에 이 사진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아메리칸스를 한번 이미지로도 찾아보시면 아마 많을 거고요. 아메리칸 사진집을 하나, 이건 너무 대표적인 사진집이라서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우리 젤라와 로이스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한 분이 음성이 에러가 나서 저 혼자서 지금 로버트 프랭크 사진집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방송으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로이스와 젤라와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촬영분이 올라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